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서는 파이썬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되는 과정에서 자주 생각이 들고 하게 되는 질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들은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좀 투표를 많이 받은 상위 질문들 중에서 가져왔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리스트에 있는 중복을 제거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질문인데요. 그래서 목록에 중복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뭘 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대요. 사실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T1 플러스 T2, 여기 T1, T2라는 리스트가 있는데 실행을 하고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합집합이 나오거든요. 합집합이 나오니까 당연하게 빼면 차집합이 나와야 되는 거야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리스트는 뺄셈 연산을 지원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이 리스트들은 인덱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뺄셈을 하게 되면 같은 인덱스끼리 아마 비교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 A와 A는 비교를 하지만 B와 C를 비교를 하게 되고 C와 D를 비교를 하게 되면서 좀 꼬일 수가 있기 때문에 뺄셈 연산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set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를 사용을 하는데 이 set은 리스트와 똑같지만 거의 유사하지만 바로 순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리스트는 이렇게 인덱스를 통한 접근이 가능하죠. 0번째에는 A가 있다. 이런 식으로 가능한데 set는 유사하지만 여기 중괄호로 바뀐 거 보이시죠? 순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인덱스를 통한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던 뺄셈 연산을 이렇게 지원하죠. 순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쉽게 중복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set으로 바꿔서 빼주고 다시 리스트로 바꾸게 되면은 이렇게 리스트로 출력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set으로 바꿔서 뺄셈 연산을 해준 뒤에 다시 리스트로 바꾸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는요. 멀티플 변수들을 비교해서 한번 확인하게 0이 들어있는지 1이 들어있는지 2가 들어있는지 3이 들어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 라고 코드를 짜셨는데 그래서 지금 0이랑 1이랑 3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안에 0이 있으니까 C가 나오고 1이 있으니까 D가 나오고 3이 있으니까 F가 나와야 되는데 실행을 해보면 C, D, E, F가 나와버려요. 왜 그러냐? 이렇게 코드를 짜게 되면은 이 각각이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X는 0이고 0, 5월, 1, 5월, Z는 0, 3은 0 이런 식으로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셋 중에 하나가 참이면 항상 참을 반환을 하게 되는데 이런 조건문에서 1은 항상 참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1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참이 돼버려서 C, D, E, F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고 싶다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 X는 0, Y는 0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넣어줘야 돼요. Y는 1, X는 1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아마 여기까지 넣어보면 정상적으로 될 텐데 이런 식으로 짜려고 하셨던 게 아마 이 질문자분의 코드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게 되면은 원래 코드를 짠 대로 짜게 되면 그냥 이 변수의 값만을 이렇게 넣어버리기 때문에 1이면 참이잖아 라고 해서 전부를 참으로 출력을 해버리는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근데 이렇게 코드를 짜도 좀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짜시는 게 좋냐? 아까 했던 것처럼 이것도 이 set, 튜플로 합쳐줍니다. 튜플로 합쳐줘서 in이라는 조건문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x, y, z에 0이 들어있니? 라고 하면 참을 반환하고 1이 들어있니? 참 2가 들어있니? 2는 없어요 라고 거짓을 반환해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게 코드 길이도 짧고 보기도 좋고 직관적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3번 문제는요. 어떻게 입력받은 걸 숫자로 입력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코드를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왜 X와 Y가 문자열이 아니라 문자열이냐? 왜 정수가 아니냐? 이게 번역기로 돌린 거라서 조금 이상한데
이게 사실 처음에 다들 한 번씩 이 에러는 발생한다고 생각해요. 모든 파이썬을 배우시는 분들 이런 에러에 한 번씩 봉착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x는 문자열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코드를 실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x는 5, y는 3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럼 x 플러스 y를 하면 8이 나와야 되는데 53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인풋은 무조건 문자열로 입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꼭 자료형을 int로 바꿔주는, 정수로 바꿔주는 int 함수를 넣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고 5, 3 하고 돌리면 8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꼭 앞에 사이에 int를 붙여주셔야 정수값으로 출력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서는요, 이 함수 부분에서 전역 변수를 생성하거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데, 그래서 제가 한번 예제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지금 전역 변수 글로브 var이 선언이 됐는데, 한 곳에서는 이렇게 전역 변수 선언을 하고 전역 변수 값을 바꿔주고, 아닌 경우에는 그냥 바꿔주게 되죠. 한번 출력을 해보면 여기서는 글로벌 선언을 한 함수를 실행을 하고 실행을 해줬을 땐 1이 나오지만 이렇게 했을 땐 0이 나옵니다. 왜? 글로벌 선언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함수에서 전역 변수를 사용을 하려면 꼭 글로벌 선언을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역 변수 글로벌이 또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변수 글로벌, 전역 변수 글로벌 이렇게 두 개가 생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꼭 전역 변수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표시를 해줘라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은요, 어떻게 문자열을 거꾸로 하는가. 다른 언어인 경우에는 뭐 스트링이 있으면 점 리버스 뭐 이런 식으로 메소드를 지원해서 아예 거꾸로 출력해주는 경우를 지원해주기도 하는데, 이 파이썬에선 지원해주지가 않죠. 없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 이런 식으로 좀 확장된 슬라이싱을 사용을 합니다. 이 확장된 슬라이싱은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냐면은, 처음에 시작을 넣고 두 번째 끝을 넣고 세 번째 간격을 넣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헬로 월드면 0부터 7까지, 0부터 7까지가 아니죠. 7부터 0까지죠. 거꾸로 갔기 때문에 하면은 뒤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7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5면은 다섯 번째 5에서 시작을 한 거겠죠. 이 공백에서. 근데 이거를 만약에 2를 주면은 두 칸씩 뛰어 넘어갑니다. 그리고 1을 주면 앞으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뒤에 간격은 방향과 얼만큼 뛰어 넘어갈지를 정해주고, 앞에는 시작 인덱스, 뒤에는 끝 인덱스를 정해준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번 여기까지 알아보고 다음에는 좀 더 다양한 질문들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